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두 문단 정도까지 한 세 문단 정도까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10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의견 같아? 팩트 같아? 팩트 같아? 의견 같아? 왜? 팩트면 안 될까? 이게 팩트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료가 있어야 돼요.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팩트가 되려면 자 우리 반으로만 칩시다. 우리 5반. 자, 사람은 동물 학대하는 행위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들라고. 코가 3명밖에 없잖아. 그럼 이건 팩트야 의견이야? 그럼 학대하란 얘기니? 봐봐, 이게 팩트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장을 읽고 나서. 이런 문장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비판적으로 읽는 건. 그래서 3번이 비판적 독해였잖아. 근데 2번이 추론적 독해예요. 요거는 우리가 문장으로 그 문제로 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비판적 독해라고요. 이게 의견이야, 팩트야. 근데 구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몇 프로가 우리 동의해야 되니? 50%면 돼? 누군가는 80%로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의견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어떻게 돼? 생각마다 다르다. 다를 수도. 그래서 생각마다 다를 수도 있어. 자, 그럼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서 우리 행위에 반대하는 거죠. 그럼 도덕적 지위라는 게 뭘까? 내가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서 발로 빵 찼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니까 라는 말과 아프니까 라는 얘기가 둘 다 나왔네요. 아프니까 안 되니까 라는 말에서 아프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도덕적 지위예요. 안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덕적 지위예요. 자, 이 말이 헷갈리는 거는 다른 말에서는 그냥 아프니까 밖에 안 나왔거든. 아프니까 라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야. 지위라는 게 그 사람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 사람의 지위, 위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아픔을 느끼는 존재처럼 보이니까. 그치? 안 되니까 라는 얘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요거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시간에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미리 가서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말로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반은 참 잘하는 반이구나. 이게 둘 다 동시에 나온 반은 없었는데. 안 되니까 라고 우리는 사회적 약속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밑에 집중해서.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이 동물의 학대 끝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까지 동물 권리 운동가들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로치고, 그럼 동물 운동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는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바로 예시가 나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가 요 예시를 그때 주면서 요 예시는 어떤 문장에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요 문장이에요 라고 하면 정답. 이해되니? 요 예시를 줬어요. 우리 예시 찾는 문장에서. 요거 우리 수행평가에서 기억이 안 나지? 나 맞췄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문장이 예시예요 라고 하면 정답. 그리고 적절성도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적절해 보이니? 라고 하면 동물운동가의 시도가 성공이었고요. 여기서 사라지게 된 게 성공이니까 적절해 보여요 라고 하면은 정답. 사라지게 되고. 그치? 근데 뒤에 그러니까 하지만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뭔가 좀 전환될 건데 이러한 변화는 뒤에 전통적인 견해와 서술어 충돌을 일으킨다. 그럼 이러한 변화와 누가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치. 그럼 어떻게 표시할 거야? V, S. 전통적 견해. 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 줄을 얘기하면 즉부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니?
전통적 견해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럼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동물을 우리는 좀 포호하는 느낌이었지. 그럼 전통적 견해는 어땠어? 동물을 제한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거. 그럼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난 길 가다가 강아지 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자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답은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 사이가 쭉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그럼 그때 자 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니?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말이 여기서의 핵심 질문이죠. 그럼 도덕적 지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얘기가 서구의 오랜 기간 동안 철학적 관념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변화에 들어갈까요? 전통적 견해에 들어갈까요? 미안해요.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전통적 견해에 들어가겠죠. 그럼 전통적 견해의 핵심 단어, 동물을 이성적 영혼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그리고 근세기까지 동물 복지 같은 거는 거의 없었어. 그럼 이거의 시발점은 누구예요? 데카르트. 철학자. 철학이 뭐야? 생각하는 학문이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물은 마치 시계야. 그리고 느끼지 못해. 라는 이런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에 파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까 우리 저번에도 푸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여? 교도소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는 그냥 동물을 이런 거 안 했어. 그리고 생체해부도 그냥 막 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공장식 농장까지도 가져올 수 있었대요. 라는 얘기를 하면, 자, 이제 문단 정리를 첫 번째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으로 요약하면 좋을까?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으로 다시 돌아오면. 동물의 도덕적 지위. 그치? 그럼 도덕적 지위를 뭐 하자고 했어?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자라는 답을 줬어요? 아니면 전통적인 견해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치, 데카르트의 철학. 이 반영된 전통적 견해죠. 견해는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우리 동물에 대한 견해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전통적인 동물의 견해라고 밑줄 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 영혼 1도 없음. 그리고 개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막 자행했어? 마취죄도 없이 하고. 그리고 그게 현대의 공장식 농장까지도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이해졌니?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려웠을걸? 근데 갑자기 데카르트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지? 기억나니? 수행평가 지문?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끊을 건데 여기까지는 잘 정리해놓고 그 다음부터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내일 설명할 건데, 그럼 다시요. 사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동물의 쾌락이나 고통을 느낀 점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까지 보면 데카르트 주장이 맞다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빨리. 우리는 데카르트 주장처럼 동물이 이런 거 느낌 못 가져라는 말은 맞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맞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이따위로 써. 이건 맞는데 그러나부터는 그러면 뒤에는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데카르트 얘기가 맞는데, 야, 따지고 보면, 야,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이 어떤 느낌 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라는 얘기는 데카르트 말은 맞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조금은 틀렸다라는 얘기야? 그치, 조금은 틀렸어 라고 하는,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인 데카르트 견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데카르트야, 미안하지만 너는 동물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몰라. 지금 누군가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갔는데 그 아픈 거 우리 느끼니? 내가 어떻게 알아? 얼마나 아픈지. 를 모른다고요.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느낌을 100% 알아 우리? 야 혹은 진짜 야 진짜 이게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면 야 꾸며서 하면 어떡해 지금 선생님의 이 목소리가 싫어서 독서 시간이 싫어서 꾸며서 지금 나간 거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문답일까요? 확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확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견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데카르트 견해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위에서? 전통적인 동물의 견해가 생겼죠. 근데 밑에 우리는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살아가요 라는 게 우리 앞에서 답이라고 했었지. 도덕적 지위가 있다. 그럼 데카르트 견해가 지금까지 우리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바뀐 얘기를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리고 여기부터 문장이 더럽게 꼬아넣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근데 안 어려워. 아 어렵니 좀? 어디가? 자 어렵다는 막연하다예요? 빨리 집어. 어디가 어려운데? 막연하게 어려운 건 안 돼. 내일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어저께 듣고 오늘 들으면 그래도 내용이 뭔가 이렇게 띄엄띄엄 안 들어서 오히려 요 한 단원 끝나는 게 더 수월하단 말이야. 오히려 좋아요. 그쵸? 띄엄띄엄 듣는 그 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뭐 시험 촉박해서 끝났는데요. 우리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 약속으로 삼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뭐라고 제시를 했었냐면 답이라고 얘기를 했죠. 답. 어저께 내가 무슨 비유를 했었니? 여기 강아지 차면 돼? 안 돼? 왜 안 돼? 아프니까 또는 안 되니까 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 했다고요? 합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쵸? 아, 저기 답이에요? 여기가 지금 답 부분이야. 그래서. 아니면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답 부분이라고 이제 요 단원 부분이. 요 문단 부분이. 알겠지? 어떻게? 해볼게. 해볼게. 기다려줘. 그럼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으로 약속을 삼아가는데 그조차도 누구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있단 말이야.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없어 프린트? 그러면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지만 이라고 하는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왜냐면 얘를 빼고 읽어도 되거든. 우리는 이거 이렇게 가로치고 날려버려도 되는 문장이기도 해요. 근데 요 글들이 좀 이렇게 필요 없는 문장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읽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뭐 쓸데없는 문장 이게 아니라 양보라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메인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끝부분, 뒷부분. 그럼 뒷부분,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관해서도 어떤 일은 해도 돼, 어떤 일은 안 돼, 라는 뭘 존재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어떻게 도덕적 지위를 이해해야 돼? 그럼 도덕적 지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 라는 게 답인 거예요. 사회적 합의로 이해하고 있어. 라고 요 문장으로 뭐 대충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가로를 치면 얘들아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글을 읽을 때 어디가 핵심이야? 우리는 사회적 합의 있어. 이렇게만 해도 글을 후루룩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그럼 이 합의는 바로 동물에게 복지가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러면 복지가 있다라는 게 먼저예요? 합의가 먼저예요? 합의가 먼저예요? 복지가 먼저예요? 합의가 있어요. 빨리 다시 그 문장을 읽어봐. 문장을 읽어봐. 합의는 복지? 자, 다시요. 합의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아, 복지. 그래, 합의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야, 이 생각에 근거라는 게 뭐야? 야, 내가 너희들 이제 수시 상담할 거야. 그럼 뭐에 근거할 거야? 그럼 성적이 먼저야, 상담이 먼저야? 그래.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은, 이런 권리, 우리 동물의 권리는, 현대사회에서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괜찮아 라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자, 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 그럼 사회적 합의로 뭐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지금 합의하고 있는 거야? 동물의 복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사회적 합의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우리는 사회적 합의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는 복지가 있다라는 기반인 거죠. 이 사회적 합의는 복지가 있다라는 걸 근거로. 어느 시대예요? 과거요? 데카르트 시대요? 아니죠? 현대 사회는. 이게 답인 거지. 현대 사회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사회적 합의로 공유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반한 건 뭐예요? 복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복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럼 복지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그럼 복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니?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리고 고통이 최소화, 그리고 행복한 상태라고 하면 좀 넓은 느낌이 들어. 조금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 그래서 포괄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이 포괄적이라는 건 추상적이기도 한 느낌이 드네. 그치? 뭔가 이렇게 좀 넓은 느낌이야.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욕구 충족은 우리 학교 복지는 어떤 거 같니? 학교에서의 복지, 여러분들에게 대한 복지. 제한돼? 아니야,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에어컨도 틀 수 있는 냉방권, 잠을 자도 허용시키는 수면권, 추우면 이불을 덮어도 되는 이불권, 따뜻해요. 그리고 때 되면 밥도 줘요. 사육도 시켜줘요. 야, 복지 좋은 거 아니야? 또 고통도 최소화시켜주고 있어. 선생님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네. 얼마나 더 복지를 줘야 돼? 라고 한다면, 이상한 기준을 얘기한 거지만, 그럼 도대체 뭐 얼마나 행복해야 돼? 라고 한다면 기준이 어때요? 좀 복지라는 게 모호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복지라는 거는 이런 정의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생각해보자. 진실, 자유, 아름다움인 것처럼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야 라는 얘기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말로 치환해서 생각해 주세요. 복지라는 게 그래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복지야? 기준이 애매해. 그럼 여러분들도 아름답다. 여러분들 보면 제가 되게 아름다움이 보이거든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요.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면 되게 예뻐요. 하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냐? 아름답다? 빛나는 사람. 아름답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하면 나무 한아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는 한아름 안고 가다. 여기가 아름이야. 여기가 아름이야. 그럼 아름답다는 이 안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아름답다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딱 들어맞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내 모습에 적합한 그 모습이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에 충실하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습에 충실하잖아. 그치?
뭐 참교육처럼 어디 가서 뭐 싸우고 다니니, 조직폭력배에 가담했니, 뭐 공부를 안 하니, 뭐 그치? 학교를 안 나오니 아니잖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나도 여러분들 시계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난 그따위로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성찰, 반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뭔가 좀 아름다운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재진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지라고 생각한 거지만 누구에게는 복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어요? 복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했죠. 근데 복지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핵심 단어는 복지의 개념이 이것이다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다? 네, 복지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밑에서 물어본 거야. 그럼 동물복지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또 이제 문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은 썼니?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수행평가에서 딱 골랐어? 1번 동물, 2번 사람. 인간? 인간도로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깝죠? 그럼 진짜 정답은 뭐냐면 동물을 고려한 인간. 근데 왜냐면 여기서 요구하는 바는 그거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랐으면 그래도 정답이겠죠. 동물로 썼으면 조금 애매하지. 근데 밑에 이유를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을 돌아서 그래서 동물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를 동물을 고려해야 하니까 이렇게 쓰면 또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알겠니? 그건 수행평가 채점이 그래, 기억이 안 나. 객관적 기준을 막연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의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그럼 인간이지. 네,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 알았어. 근데 동물이라고 써도 그냥 기본 점수 받는 거. 기본 점수는 그냥 빈칸이면 기본 점수. 썼는데 틀리면 썼는데 다 틀릴 수가 없어요. 나는 요렇게도 채점하고 저렇게도 채점할 거니까. 알았죠? 시점에 점수가 언제 나와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 채점 중이에요. 시험 기간에 채점할 거예요. 나 채점할 시간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요렇게 가로치고 요렇게 해서 잠깐 요렇게 잠깐 X를 칠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딱 꼬치꼬치 물어보진 않는데 왜냐면 요 상황에서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할래?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걔는 내가 하는 말 모두 알아들어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니? 네. 또 채식주의자야. 채식주의자는 그래 우리 고양이 채식으로 길러야 돼. 이상하지 않니? 그치? 사자는 대부분 이렇게 나른한데 야 쟤 활동 부족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죠. 그럼 보통의 생각이에요? 좀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래,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처럼 생각하면? 인간처럼 생각하면. 근데 나는 이거 내가 하는 말 모두 알아듣는 우리 88일 되는 우리 아들이 있어요. 하고 내가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해. 이름이 세준이니까 세준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게? 주먹밖에 못하니까. 그건 야 아빠가 보재기 낼게. 가위바위보 하면 그럼 너 가위 냈어 라고 하면은 내가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야?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자기 생각에 꽂히면 정상이 아니래요. 자기 생각에 꽂히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인간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하는 요 문단의 중심 내용. 동물 복지 기준은 자 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따로 정리 안 할게요. 그냥 동물 복지 기준을 세우는 거는 쉽지 않아.
쉽지 않다라고 했죠?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랑 비슷하겠네.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느낌을 여기서 보셔야 돼. 하지만 그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쉽지? 않다. 그럼 우리 항상 뭐 하면 쉽지 않네 하고 아니야 쉽지 않은 건 인정하고 하지만 하고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하지만 그럼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뒤에는 쉽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 아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 네, 가능한 일이다. 또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지만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알겠지? 필요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야 라고.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중심 내용은 사실 요거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앞에서 계속 뭐에 대한 얘기? 복지를,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우리 문제로 나왔던 거잖아. 비만한 개와 아닐 것이다. 요거 문제로 나왔던 거 기억나? 예시? 그럼 이 문장의 예시는 누구에 대한 예시로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 뒤에 부분. 왜냐면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비만한 개라고 하는 이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한테 초콜릿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왜요? 굳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라는 비유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가 앞에 나오니까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당연한 것인데 뭐하러 물어봐 라고 하는 거는, 그럼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할 거야? 그럼 인간처럼 똑같이 생각할 거야? 그러면 굳이 우리는 동물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하는 거는 가능해.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막 힘들죠? 헷갈렸죠?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근데 또 그런 일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기도 해. 왜?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책임감 있게 돌보는 인간이 되는 거니까. 발로 빵 차지 말라고요. 왜?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하는 얘기는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리고 필요하다. 동물 복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 마련의라고 할게요. 필요성과 가능함, 가능성. 그래서 동물복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까지 문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요 지금 예시로 들었던 비유적인 요 예시, 이 예시가 여기에 대한 근거, 예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갖고 요거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답은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든 게 적절할까? 적절한 비유일까? 왜 아니야? 응? 이거 적절하다고 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 않다고 했어? 요거 답은 둘 다 돼요. 뭐가 근데 필요해? 이유. 그럼 논리적으로 이유를 한번 보자. 왜 적절한 비유가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물어봐요. 그치? 다 객관적인 기준, 우리 이렇게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비만하고 치아가 부실한 얘한테 이런 거 주는 거, 안 좋은 거 주는 거는 돼? 안 돼? 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거 주면 안 되지. 더 나쁘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쓰면 적절하죠.
요 말 이해됐어? 아, 요 말 이해됐어? 아,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내가 한 말은 이해했어? 아니요. 다시. 그냥 당연한 거예요. 봐봐, 야, 안 좋은 상황인데 안 좋은 거 줄 거야? 아니요. 그럼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쓰는 거는 된다고요. 어떤 걸로요? 객관적인 기준을 할 때, 아,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것만 안 주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되겠다. 아, 이거 지금 답을 여러분들 수행평가 생각하지 말고, 수행평가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가 열심히 읽을게. 알았지? 난 수행평가에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깎기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럼 다시, 이게 왜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안 좋은데 안 좋은 거를 더 줄 필요는 없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는 거거든. 그냥 비판적으로 아니라고 한번 해봅시다. 굳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 적절하지 않을까? 비유 내용이 별로였어요. 맞아요. 비유 내용이 별로예요. 왜냐면 여기서 인간과 동일시하지 말래죠. 근데 지금 여긴 걔랑 누구랑 비유했어? 얘랑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비유했지. 근데 지금 이 글쓴이는 지금 뭐라고 했어? 동일시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자기 모순 아니냐? 오케이. 라고 본다면 X로 비판해도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은 정답이 O냐 X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네. O라고 한다면 그 이유, X라고 한다면 그 이유. 아우, 어려워. 근데 쌤 그래도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특정 대상이 동물이죠. 응?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지금 누가 한 거냐면 글쓴이 말이잖아. 쓴이의 말이잖아, 그치? 아니, 글쓴이가 지금 인간과 동일시하지 말라면서 비유는 개랑 아동이랑 비슷한 상황을 줬잖아. 좀 이상하지 않니? 라는 적절성의 의문을 품는다면 X. 근데 적절하다라고 했을 때는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거 더 주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에 더 좋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아니면 적어도 안 좋은 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적어도 안 좋은 건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 좋은 거 하지 마가 이제 밑에서 이어진다고요. 그럼 밑에 이제 동물의 복지의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시 무슨 개념으로 정리하자고요? 복지에 대한 개념. 복지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하나의 설명 대상.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첫 번째 수행평가 문제에서 설명 대상 3가지 뭐 이렇게 이상 두 번째 문제였나? 두 번째 문제였지. 그럼 데카르트의 견해 하나 써도 되고 복지의 개념 써도 되고 또 배터리? 배터리 닭장을 썼다고? 애매한데? 개념 얘기. 여기서 적극적 욕구도 하나의 개념 아니니? 적극적 욕구란 뭐예요? 저거 적었어요. 요거. 그럼 소극적 욕구는 뭐예요? 그렇지, 적어요. 그럼 여기서만 해도 벌써 3가지의 개념이 다 찾아지지. 근데 더 찾을 수도 있죠. 마지막에 훌륭한 복지란. 그럼 훌륭한 복지는 누구예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죽으려면 최소화시키라고요.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시면은 벌써 4가지의 개념이 여기서 찾아지고, 그리고 앞에서 데카르트의 동물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를 적었다면 5가지까지 찾아서 뭐 플러스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시간적 압박 때문에 못 적더라고. 그럼 여기서 분류가 됐네. 이게 분류네. 그럼 분류한 결과 누구누구?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 그럼 기준은 뭐니? 어떤 기준으로 나눴니? 인 것을 추구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게 기준이죠. 저 그럼
그럼 이거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뭐는 좀 비슷해? 뭐를 비슷해? 둘 다 욕구인데 뭐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야? 그치, 복지. 우리 동물의 복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분류해서 적극적인 욕구고 소극적인 욕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거야. 복지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준을 마련할 건데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며. 그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며. 그럼 이 욕구가 어떤 욕구예요? 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욕구도 있고 소극적인 욕구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지금 연결시켜서 이 복지의 개념으로 간 걸까? 적극적인 아니 소극적인 그래, 후자의 욕구는 소극적 욕구겠죠. 그래, 이 후자의 욕구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에요. 그래서 복지의 개념과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럼 고통 최소화라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앞에서도 나왔죠. 너희도 지금 고통을 최소화시켜줄게. 고통을 최소화시켜줄게. 라는 복지의 개념에도 있었잖아. 그럼 지금 보면은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복지와 연결되는 거야? 고통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욕구라고요. 그럼 이거는 또 차이점이 되겠죠. 얘와 얘의 차이점. 적극적인 욕구와 소극적인 욕구가 다 복지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 중에서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복지와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쓰시면 정답이나 그렇게 쓰기 힘들었겠죠? 네, 그건 고려해서 채점할게요. 가령 예시니까 가령 죽음의 경우 어떤 동물도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죽음을 거부할 수 없지만 이란 것도 그냥 이렇게 가로치세요. 이게 가로가 이렇게 치면은 그냥 날려버려도 된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할 때는.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들어가? 어려우라고. 그럼 이거 빼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이라면 종말을 배려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가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건 양보니까 가로. 그냥 핵심만 빨리 찾아주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양보 문장이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국어에서도 어렵고 영어에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맨날 뭐 얼도 이분도 막 해갖고 막 그거는 어떻게 뭐 설명하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밑줄 친 데만 읽어보면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은 종말이 배려되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면 고통은 최소화시켜줘. 그게 그나마 훌륭한 복지가 될 거야. 이 문장을 빼고 읽으면 오히려 더 읽혀요. 그렇죠? 근데 저 문장까지 읽으려고 했다면 저게 무슨 말이야? 고통이 있는 것인데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죽일 수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는 비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양보에 대한 표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문장을 정리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러면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 복지.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렇지. 그게 무슨 복지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훌륭한 복지다. 동물에게 훌륭한 복지란 거지. 그건 무슨 고통? 죽을 때. 저 표시 무슨 표시인지 알지? 죽음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훌륭한 복지다. 근데 이거는 무슨 욕구랑 연결됐었던 거야? 그치, 소극적 욕구를 조금 더 차용해서 연결 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욕구를 분류했고 그 욕구를 분류한 이후 고통을 줄이는 것이 훌륭한 복지다라고 누구의 생각? 쓰니의 생각. 여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갈수록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죠.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마지막 여기 사람들 대다수는 동물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동의합니다.를 또 비판적으로 보자. 우리 동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 동의하는 사람 손. 뭐야 지금 4명 들었네. 그럼 대다수야? 그럼 이건 의견이야 사실이야? 의견일 뿐이지. 그럼 뭐가 필요해 이럴 때는? 그래 이거 근거가 필요한데? 이거 근거가 좀 필요하잖아.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거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인정 안 하지. 그렇지? 데카르트는. 그럼 물론 특정 환경에서 동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관해서는 확신이 덜 들 수 있다도 가로치세요. 왜? 확신할 수 없죠. 너희도 졸렸구나? 그래 나도 알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졸려온 거 라고 했을 때 니들이 얼마나 졸려온지 내가 알아 몰라 지금? 모르지. 근데 나도 졸릴 때가 있었지. 그냥 그거에 비추어서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어떻게 확신을 하냐. 그쵸? 근데 그렇다고 우리 어떻게 뭐 고통 겪고 있는 거 입증할 수 있어 없어? 입증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데카르트도 입증 못하고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도 입증을 못하잖아. 그럼 여기도 가로.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너 이거 고통 겪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이 동물이 피하려고 하면 그거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것만 안 해주면 돼. 그게 뭐니까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게 복지니까 적어도 우리가 뭔가 얘네한테 하려고 했을 때 얘가 싫어하면 안 하면 돼. 그 정도만 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라는 글쓴이의 주장. 좀 어렵죠, 이 문장이. 지금 여기에서 두 문장을 원래 다 빼놓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웠을 텐데 막 이렇게 방해하는 문장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문단은 뭐라고 정리할래? 이게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얘가 피하면 하지 마. 그게 객관적 복지야. 알겠죠? 그래서 동물 복지의 객관적 기준. 그럼 동물복지의 객관적 기준은 얘가 고통적인 거 하지 마 라는 얘기가 위에서 살짝 언급이 됐었어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안 좋은 거 하지 마. 근데 그렇다고 막 죽이지 말라는 얘기야? 죽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죽이라고? 그렇지, 안 아프게. 최소화시켜서 라는 거. 내가 그 돼지 잡았던 얘기 해줬니? 멱 따는 거? 한 달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못 먹었다고?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보내줘야 돼? 걔네들을? 우리 할머니가 닭 잡은 얘기도 해줬니? 응. 우리 할머니 닭 잡은 얘기 해줬어? 그렇지, 목을 깍! 단숨에. 근데 돼지는 그리고 1시간은 울어 진짜. 아니 멱이 따이잖아. 칼을 여기 딱 꽂거든? 그럼 피가 출출출 나면서 진짜 멱 따는 소리가 나. 하다가 1시간을 피 흘리면서 죽어. 그럼 그건 고통을 최소화. 뭐가? 아니 피를 빼야 돼 몸에. 그래갖고 돼지가 그 눈이 슬슬슬 감기는데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갑자기 왜 막. 근데 어제도 돼지 먹었잖아요. 그건 또 이제 먹을 때 다르다고. 이제 먹을 때는 생각이 달라요. 오늘도 나왔잖아. 쭈꾸미 그 돼지고기 볶음. 오늘 뭐 다 관계없어. 근데 최소화 시켜줘야 된다고. 어떻게? 그게 복지래요. 이 사람의 얘기로는. 나는 모르겠다만. 나는 뭐 동물을 안 좋아하니까. 그럼 그래서 밑에. 그러므로 불필요한 고통은 배제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최소화 시키세요. 그것이 인도적인 행위래요. 인도가 뭐냐? 그렇지, 인간의 도리라고. 그냥 인간의 도리야, 이거는.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야. 그래서 동물의 책임을 지켜야 될 것은 인간이고,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일이에요.
라는 거는 인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동물복지 하자. 동물복지는 인도적이다. 또는 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거 동물의 복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뭐 수행평가 답으로도 좀 정리를 했었고, 크게 질문 있니? 없을 것 같은. 이 얘기는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난해해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내가 설명해서 읽으면은 이제 첫 번째, 수행평가 큰일 났다. 두 번째, 이해는 된다.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따로 학습활동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외부 지문을 갖고 온 거라서. 알겠지? 학습활동은 없어서 우리 그 PDF 공유한 거에 요거는 딱 요것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 교과서 지문들은 뒤에 학습활동 다 넣은 거 알지? 여기에 답은 다 있어요. 그거 열어보시고 한번 여기에도 채워보세요. 교과서에 채워보는 게 좋을걸? 여기도 이제 채워보는 게 좋을걸? 근데 답 보고 베껴 쓰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먼저 써보고 확인해 보시고.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